산부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아, 저 이렇게 하니까 좀 적응이 되시나요? 그 다음 얘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보시는 독자분들이 네. 우리 이야기에 이제 들어오셔서 이게 내 경험이다 생각을 해야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는데 요번 유튜브는 10분 단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들어오도록 합니다. 일단 욕구가 충족이 안 됐을 때 하는 방법은 잠시 이제 쉬어본다. 네. 휴직이라고도 하죠. 네네. 거기서부터 시선을 좀 돌리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저걸 잘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계속 하면 더 못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관심을 달리게 해보는 거죠.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방법은 차도 한 잔 마시고 좀 노래를 듣기도 하고 산책을 이렇게 한번 하기도 하고 그러면 갔다 오고 나면 이제 그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이제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지금 욕구가 충돌이 된 거라서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될 건 부모는 이 아이의 태도가 잘못됐다면 제가 수치심이 된다 그랬죠. 아이의 인격과 관련되면 안 된다. 이제 욕구가 충돌한 거다. 근데 그 욕구를 적절하게 잘 조절하며 사는 것이 사회성이다. 그걸 키워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것이 결국 도덕성과 연결된다. 이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아이는 서로 재미있는 미니카에 대한 기억이 다르다. 그런데 그 욕구도 다르다. 기억이 다름으로 인해서 그래서 잠시 아까 방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각자 방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기는 하는데 그 생각을 그냥 해보라 그러면 우리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너 왜 그 과제가 안 되는지 생각해봐 그러면 잡생각이 나죠. 뭐 어디를 가는지 모르게 막 그래 되죠. 그래서 생각했니 하면 어쩌다가 생각했다고 말하는데 생각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이들일수록 구체적인 과제를 줘야죠. 너는 한이 입장에서 역할놀이를 해보게 하는 거죠. 그 미니카를 주고 네. 서로 같이 놀게 하고 그 다음에 찬이 입장에서도 미니카를 주고 놀게 하면 반응이 어떠냐고 했을 때 박 선생님 재미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네네. 거다. 그럼 둘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일단 자각해야죠. 네. 그거를 깨닫게 해줘야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 방에서 불러왔을 때 일단 들어갈 때도 너희들이 10분간 놀아. 이건 항상 구체적으로 해줘야 네. 돼요. 그래 애들이 준비할 수 있죠. 네. 무작정하게 너희 들어가 그러면 버리죠. 울고 그렇죠. 언제 나와? 언제 나와? 그러니까 10분, 뭐 시계는 저기 방에 있는 네. 거, 그거 맞아요. 이렇게 되면 나와서 그때는 서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네. 우리가 지금 논의할 거야. 그리고 어떤 순서로 할 건지를 이야기해 볼 거야. 너희들이 서로 이제 욕구가 서로 다르거든. 너 노는 방식이 달라. 좀 뭐 이거는 박 선생님 재미있는 아이들 언어로 찾아주시면 네. 돼요. 그러면 이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이제 놀아본 경험도 그렇죠. 얘기하고, 네. 경험을 이야기해보고 근데 자기 경험만 가지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은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사회성이 조금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 입장을 이야기해봐. 찬이는 어땠을까? 이걸 엄마의 언어를 하면 안 되죠. 반대로 얘는 한이는 어땠을 것 같아 라는 입장을 서로 이야기해보면 찬이가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한이는 그런 생각이 있었네를 입으로 내뱉어줘야 서로가 확인이 되죠. 지금은 두 부가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렇게 아주 토대가 탄탄하셔서 그걸 잘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이들 다 땄을 네네. 때, 네, 주로, 뭐, 이제, 사소, 이렇게 막 있는 거 말고 하루 종일 왜 투닥투닥거리고 그렇죠. 해결이 안 되는 음. 그런 날은, 네, 이제 일단 방으로 저희도 가고. 각자 네. 들어가라고 하고, 그럼 뭐 5분 지나면 5분 동안 뭐 이따가 나와 하면 이제 그렇게 하지요. 놀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나오라고. 네, 네. 아주 잘하고 계셔요. 그럼- 그런데 엄마 표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혼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표정에서. 그러니까 이 애들은 이걸 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네. 훈육의 과정이거든요. 네. 아이들이 이런 경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음. 형과 내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해결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이 아이들의 또 다른 기억으로 저장이 네.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억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오랜 본인의
안목 기억이 되어서 무의식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장난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중요한 장난감을 어떻게 대할지를 내 무의식 속에 저장을 해서 결국 그게 태도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 아이들이 둘이 방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재미있게 생각을 끝냈니? 뭐 단호하지만 그러나 표정은 온화해야 돼. 온화. 왜냐하면 둘이서 해결할 거니까. 네. 이미 해결하려고 둘이 5분 가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재미있게 놀 때까지는 아니에요, 언어가. 지금은 너희들이 지금 이게 조절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조절해야 재밌게 놀 수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찬이와 한이의 입장을 아이들 언어로 이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그 생각이 끝나고 나면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사회생활도 그것의 연속이거든요. 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과 살아가는 것의 연속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배우면 결국 이 아이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학습하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엄마의 언어는 그런 거죠. 그래 됐어?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런데 그거는 너희들이 선택해. 5분일 수도 있고 7분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있고. 제가 선택이 중요하다고 맨날 네. 해야겠죠. 네. 자기 두서석이 커지는 네. 거니까. 이제 그렇게 나와서 그러면 찬이의 입장은 어땠을 것 같아? 한이의 입장은 어땠을 것 같아? 를 서로 이야기해보게 하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엄마, 내가 좀 기다릴게요. 한 번 놀아줄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렇게 하죠. 나도 한 번 놀아줄게. 이렇게 하면 마음이 이제 서로 편안해지는 거죠. 갈등일 때는 일단 쌍심지가 돌아가면 둘 다 긴장하고.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네. 형하고 놀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네. 그러면 아이들이 갈등을 선택할까요? 편안한 방법을 선택할까요? 편안한 방법. 그렇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우리는 기본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거죠. 결국은 아이들이 갈등을 가지는 것, 그것도 갈등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갈등을 가지는 건 내가 저거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니구나. 이렇게 될 때 마음이 편안하구나. 이거를 이제 경험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형제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려는 거죠. 내가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재밌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을 갖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싸움의 기술과는 다르다. 싸움과. 그래서 아이들의 갈등은 그걸 통해서 아까 박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욕구를 조절하는 법을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아이들은 갈등을 통해서 욕구를 조절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욕구를 조절하면 편안한 걸로 하는 거죠. 근데 더 쉽게 이야기하면 찬이와 한이가 재밌게 노는 방법은 내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박 선생님도 마음이 편안하면 어떤가요? 막 싸워요. 싸우거나 갈등이 일어나도 마음이 편안해, 엄마가. 그러면 여유 있게 그렇죠. 이미 내 마음이 편안해. 네네. 그러니까 얘들 이렇게 싸움하는 것들 관찰하죠. 네. 근데 지금 뭔가 지금 마음이 지금 급하면 안 보이는 거죠. 빨리 그걸 하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아이들은 엄마의 표정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자꾸 누적시켜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편안한 거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만족이라고도 하고 행복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 편안함은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일단 내가 편안하면 갈등도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거를 아이들이 내 자녀가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박 선생은 생각한 것 중에 네. 어렸을 때 내가 이걸 배웠으면 인생 이렇게 고달프게 안 살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어렸을 때. 네. 뭐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네.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럼 제가 고백할게요. 네. 저는 네. 이제 장녀라서 그런지 네. 늘 어떤 규칙을 정해놨었어요. 아. 요 정도는 공부해야 돼.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규칙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공부를 하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못했으면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고 제가 살았던 경험이 되어서 결국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50이 넘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부자유했겠어요. 그런 의미에 제가 아이들이 갈등은 있을 수 있다. 네. 그걸 꼭 가르쳐줘요. 그럼요. 없는 게 아니다. 네. 근데 그걸 말로 하면 안 되고 아, 네. 엄마의 태도에서 갈등이 나도 우리 엄마 너무 여유 있네. 별로 영향을 안 주네. 그리고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엄마는 언제나 우리들을 생각해보게 하네. 서로를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그런데 그 만족시키는 게 나도 만족스러워지네. 이런 것을 통하면 아이들이 세상을 좀 만족스럽게 사는 방법을 엄마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간에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미 평가가 시작되잖아요. 네. 박 선생이 안 해도. 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좀 자유로운 거예요. 저 평가 그거는 쟤들이 하는 거지. 나는 안 그럴 수 있지. 우리 어머니는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면 자기를 이렇게 만족시키고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이렇게 되게 마음이 이렇게 든든하죠. 학교에서 그런 애들 있죠. 네. 세상 만사 막 돌아가도 애들 있어요. 편안하게 자기끼리 가는 애들. 네. 그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용기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늘 생각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만약에 10대 때 50대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면 좀 달라졌을 거잖아요. 근데 그 상상을 할 수 없죠. 근데 부모님이 그걸 나에게 보여주면 맞아, 우리 어머니가 30대 그렇게 사셨잖아요. 40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무의식 속에 그게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 되면 어차피 인생을 살아간 거는 여러 가지 갈등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회에 맞추느냐, 아니면 상황을 탓하느냐, 아니면 그 상황을 나로 바꾸느냐. 그것은 결국 아이들이 가치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방식이라 그걸 좀 염두에 두면 아이들의 갈등을 대처하는 부모의 역할, 학교에서도 그런 역할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갈등이 일어나면 그걸 해결해주고 보통은 심판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양쪽 화해하고 이런 거는 이제 박 선생님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욕구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조절하는 관점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가능한데 그래도 아주 재미있는 형제 간의 갈등, 아주 사소한 미니카를 중심으로 한 지금 우리가 미니카 1000대를 갖다 준다 해도 안 싸울 건데 그죠? 10,000대를 갖다 준다면 안 필요하죠. 그들보다는 1시간이 잠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이 놀이를 통한 아주 사소한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요 정도인데 어때? 박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아이들 키우면서 되게 많이 관점이 조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내가 그걸 갖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판하거나 이런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는 거와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상황에 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대처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생각과 행동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걸 조금 더 습관화시키려고 저도 부단히 생각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오늘 좀 여유가 되면 제가 이제 아이들의 습관 기르기 이걸 좀 하려고 좀 준비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차 다음 해는 아이들이 이제 습관 기르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모들은 습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은 학교 가면 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공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의지가 약하죠. 근데 이 습관을 뭐든지 들여놓으면 꾸준히 하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걸 들여놓으면 아이들이 잘 안 돼? 그럼 잘하는 방법을 찾아가요. 건강한 습관을 이미 부모가 놀이를 할 때 아까 지금 갈등도 습관을 이제 들어주실 거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했어. 그럼 내가 공부가 안 돼? 그럼 내 욕구를 지금 조절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걸로.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단순히 행동을 하는 것뿐 아니라 차후의 모든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습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갈등 해결과 관련해서 한번 네.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다음 편이 기대가 너무 궁금한데. 너무 궁금한데. 자, 호기심은 다음 주에. 다음 주 또 그 유튜브를 보시는 걸로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특히 이 박 선생은 지금 멀리 안동에서까지 와서 저희들의 경험을 서로 나누려고 하거든요. 저희들 평화로운 만덕살이 많이 애청해 주시고, 또 혹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또 많은 주위의 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저희들은 즐겁게 찍었습니다. 또 즐겁게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